안녕하십니까. 칭찬대학교 총장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 초베스트셀러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 저자 김기현 박사입니다. 굿뉴스를 알려드리려고 오늘은 영상을 찍습니다. 정말 기다렸던 굿뉴스입니다. 어떤 굿뉴스냐? 학부모, 직장인, 특히 새내기 직장인, 학생들, 군인들, 또 특히 노인정의 어르신들, 이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래서 전 국민이 염원했고 기다렸던 책 소식입니다. 전 국민이 기다렸던 책, 과연 어떤 책일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40만 권이 팔린, 그리고 팔린 책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읽힌 100만 명이 읽은, 그래서 큰 변화를 가져온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 저자입니다. 자, 왜 제가 다시 전 국민이 기다렸던 책이라고 말하면서 가져나왔느냐? 최근에 이 책을 찾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 책은 이미 3년 전에 다 책이 품절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책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 저에게 많은 요청과 문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전자책으로 크몽의 PDF 전자책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발행했는데 전혀 홍보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네 분이 책을 구매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책 제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네. 크몽에는 이렇게 썸네일이 되어 있습니다. 왕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요즘도 모 배구 선수, 또 연예인들, 많은 선수들이 학교 폭력,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그 학교 폭력 문제로 참 회자가 많이 되고 많은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따 문제, 학교 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선진국일수록, 잘 사는 나라일수록 사실은 이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했던 그 학교폭력이나 왕따하고 전혀 다른 양상의 새로운 왕따 문화가 아이들 가운데도, 또 노인정에도, 군대도, 직장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어서 책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이들의 이야기로, 또 선생님들이 관심 가진 또 몇몇 선생님들이 책을 펴내고 하긴 했지만, 저는 2011년 12월 20일에 있었던 대구
덕원중학교 2학년 한 학생의 학교에서 왕따 당한 문제로 인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사건이 대한민국 3사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 또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대. 정말 그때 저는 큰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 쓴 책이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자, 원래 종이책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이런 책으로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내용으로 사실은 책이 나오기도 했죠. 물론 이것도 2012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책도 품절되었고 청소년을 향하여 또 심지어 중2병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중2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까지 나오고 심지어 어린이집 선생님도 52%가 우리 원에도 왕따가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따 예방, 학교 폭력을 위해서 전에도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인대칭 전문가 과정을, 강사 과정을 하게 됐는데 그때 대구경찰서가 9개 있고 본청에서 대구경찰서 각 대표들이 한 번씩 추천이 되어져서 10분이 저에게 와서 미인대칭 강사 양성 과정, 초급 과정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12월 18일 날 17일, 18일 1박 2일로 했는데 마치고 가면서 그분들이 저를 잊을 수 없는 이야기로 정말 저에게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10분의 경찰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제 대구에는 학교폭력, 왕따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가셨기에 저는 정말 더 큰 책임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12월 18일 날 그 수료식이 있었는데 12월 20일 3일 후에 이틀 후에 바로 12월 20일 날 대구 덕원중학교 그 학생의 자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대구 이제 학교의 학교폭력 왕따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대구로 돌아가셔서 뭐 일을 하기도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지게 돼서 정말 제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도 사실은 G7의 모든 나라의 대통령과 그 총리의 제1의 고민은 말하지 않는 말 못할 제1의 고민은 왕따 문제입니다. 어느 사회건 이 왕따 문제는 있는데 특별히 선진국일수록 이게 심합니다. 해결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언론이 조금 떠들면 사람들도 관심 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언론이 조용하면 정부에서도 그냥 조용히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내온 것이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저는 원래 미인대칭
미소, 인사, 대화, 칭찬,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눈 맞으면 미소 짓고 마주보면 인사하자, 이런 슬로건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기업의 조직 활성화, 단체의 조직 활성화, 교회의 부흥회, 또 전도 세미나, 전 국민을 정말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 그런 국민으로 행복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또 전 세계로 이렇게 다니고 있었는데, 이 문제 내가 좀 더 관심 가져서 진짜 좀 해결책을 내놔야 되겠다라고 쓴 책이 이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를 36살 때 처음으로 책을 읽고 너무 감동받아서 이거 한국인의 이야기다, 나의 이야기다. 그리고 제가 70번을 읽었습니다. 70번을 읽고 그때부터 강의하기 시작해서 250번의 강의를 하고 이 책, 미운 오리 무지개 하늘을 날다는 책을 썼고, 청소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책의 부제가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쓸 때는 40대, 50대, 60대 특별히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을 썼는데, 왕따 문제가, 학교 폭력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니 이제 제가 또 하나의 청소년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겠다 하고 여기 부제였던 책을 주제로 해서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은 서문만 읽어도 사실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네이버에만 6,000건의 리뷰가 이 책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책은 정말 감동적인 책이고, 제가 이 책에 있는 한자 한자를 해석하는 강의를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책은 한자 한자를 빼놓을 수 없고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지만 안타깝게도 종이책으로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 품절되었고, 그래서 새로운 출판사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찾는 이들은 당장 급하다고 요청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크몽에 최근에 이 책을 전자책으로 발행하게 된 겁니다. 예, 아까 보여드렸던 이 내용이죠. 정말 왕따 극복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학교 폭력 당연히 예방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저는 오랜 경험을 가지고 정말 이 문제에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책은 만화책으로 경찰교육원에서 제가 원 작자로서, 저자로서 제 원고를 제공하고 제 책을 제공하고 만화책으로 발행되어서 전국 초등학생들에게 배포되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교육원에서 이 책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했더니 해보겠습니다 하더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예산을 가지고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를 10분 40초짜리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전국의 학교 폭력 왕따 전담 이 경찰관들이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할 때 그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 책 너무 좋습니다. 대한민국 7만 유치원서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에만
7만 권이 들어가서 부모들이 읽고 원장님들이 특별히 단체로 사셔서 원에 학부모님께 선물을 많이 드리셨죠. 선생님도 읽으시고. 왜냐? 이 학교폭력 왕따 문제는 지금 유치원에 있는 부모님, 어린이집 다니는 부모님도 걱정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왜? 실제로 원에, 대부분의 원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 혹시 우리 아이가 왕따 나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예방책, 또 해결책, 진단, 이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더 단순히 왕따를 극복하고 또 왕따를 예방한 정도가 아니고 혹시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까지 이 책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 400개 중고등학교 전교생에게 이 책이 하나씩 손에 들려졌고, 전교생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이 책을 읽고 이 책 하나로 가지고 단독 독후 활동 대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라이온스 총재님, 경찰서장님, 구의장님, 구청장님, 시장님, 여러 지역사회의 새마을회 지회장님, 바르게 살기 지회장님, 다양한 분들이, 특별히 중소기업 하는 중소기업 융합회, 서울 중소기업 융합회, 또 인천, 부천, 김포의 중소기업 융합회 현재 회장인 이현구 회장님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인천에 있는 많은 중학교에, 초등학교에 이 책을 1000권씩, 800권씩 전교생 숫자만큼 기증해서 학교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은퇴하시면서 평생을 내가 어린아이들 때문에, 학생들 때문에 교편 생활을 했는데 이제 은퇴하면서 마지막 선물로 전교생에게 이 책을 선물로 하고 은퇴한 정말 훌륭한 교장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하기도 했죠. 그 책을 읽고 새로 이사 오는 아이들에게, 모든 학교에 사실은 텃세가 있는데 이 텃세를 이런 거 하지 말자, 명문화 해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텃세를 없도록 하는 문화로만 명문화 하지는 않고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토론회를 매년 하는 학교도 있어서 한동안은 반장이 되는 아이들은 제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해서 박사님, 저희 반에서 이렇게 지금 왕따 문제, 특별히 새로 전학 온 아이들에게 텃세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반장들, 회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책은 저에게 정말 한국의, 아니 세계사의 기념비적인 책입니다. 제가 왕따에 대해서 학교폭력에서 쭉 연구를 해봤더니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95%는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왕따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축구선수로 유명했던 우리 박지성 선수도 동양인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에 가서 또 영국에 가서 처음에는 왕따 경험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순간도 많이 있었죠. 이영표 선수도 그런 경험들을 했고, 수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박보영, 또 심지어 최진실은 자살하기 전날
나는 외톨이, 왕따, 도무지 숨 쉴 수 없어. 이 세 가지 제목을, 이 세 마디의 글을 써놓고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왕따 당하는 아이에게 분명한 해답이 될 것이고, 또 왕따를 시킨 아이도 야, 이거 정말 문제구나, 정말 나쁜 일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학부모들도 정말 이럴 때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이 책이 나오고 수많은 학교에 가서 제가 저자 특강을 했고, 또 전국을 다녔죠. 정말 그렇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 학부모들에게 상담을 받고,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들어간 지 벌써 2달밖에 안 됐는데 10일 동안만 점심을 먹고 혼자 먹을 수 없으니 왕따 당해서 그냥 회장이지만 식당까지 인솔만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우리 아이는 전학을 시켜줄까 해도 저는 한국이 싫습니다. 무조건 미국으로 보내주세요. 이런데 그 어머니는 우리 대학병원에, 유명 대학병원의 상담 선생님, 아버지는 유명 프로축구단의 청소년 담당 1위 코치 감독을 하신 분. 현재 일을 그만두고 그냥 미국으로 아이 혼자 보낼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에게 상담을 하고 몇 번 찾아왔어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했는데 그 아이 지금 잘 적응해서 대학에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실제적인 그런 고민거리, 고통거리, 그 걱정을 오히려 이걸 다시 뒤집어서 더 크게 아이가 되는, 더 큰 인물이 되는 그런 계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왕따를 많이 당했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저는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만 3군데를 옮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다 초반에 왕따를 당한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왕따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성, 그런 어려움, 그 아픔을 알기에 제 가슴으로 느끼고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 책이 정말 어렵게 나온 이 전자책이 다시 읽혀져서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걱정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이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잘 코칭하는 훌륭한 부모 역할도 하실 수 있고, 또 자녀들에게 읽게 해서 스스로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400개 중고등학교에서 이 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후감 대회를 했다 그랬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이 아이들을 심사하러 가서 정말 깜짝 놀라고, 정말 우리는 이 아이들이 문제아라고 생각했는데 대학 교수인 우리보다 더 생각이 깊구나, 이렇게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그 시에 모든 중고등학교에 이 책을 기증해서 독후감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정말 많은 학교에 이 책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저는 바라건대 이 크몽에서 나온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 전자책이 제대로 읽혀져서
정말 절망하고 있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 활력을 얻고 걱정하는 부모들을 향하여 자녀 교육을, 자녀 코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서 자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특별히 본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왕따는 유치원에도 어린이집에도 있기도 하고요. 직장에도 82%가 왕따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직장 쉽게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니고 학교 쉽게 전학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건 조금 더 뭐에 비하면 노인정 왕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정 평생 그곳에, 특별히 시골에 평생 그 마을에 30년 아니 50년 7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왕따를 당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사 갈 수도 없잖아요. 왜? 자기 고향인데. 아니 시집 와서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정말 심각한 것이 노인정 왕따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 문제도 자녀 문제이고 내 자신의 직장에서의 왕따 문제, 대학의 왕따 문제, 군대에 갔는데 22사단 임병장 사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2014년인가요? 한 해에 총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6명의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전국이 난리가 났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에 1주년쯤 됐을 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 22사단에 뭔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사단장님과 잘 소통해서 결국 2300권의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 책을 싣고 우리 진찬박사협회 회원들 13분이 차를 타고 22사단 고성에 가서 이 책을 기증하고 세계 연대로 나눠서 행복한 병영생활 미인대칭 미소인사대화 칭찬을 강의하면서 왕따 예방과 폭력 예방과 행복한 병영생활에 대한 강의를 하고는 추억도 있습니다. 23사단도 그 소식을 듣고 23사단에서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22사단은 비가 와가지고 군악대 빵빠렛은 울리지 않았다면서요. 우리는 우박이 쏟아져도 군악대 빵빠렛을 울려드릴 테니까 저희도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희들은 동해안 210km를 해안을 담당하는 부대인데 1,700권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1,700권을 우리 회원들과 함께 모집해서 23사단에 가서 사단장님께 기증식을 하고 멋진 빵빠레, 군악대에 빵빠레를 울려 환영을 받고 식사 대접 받고 또 세계 연대로 나눠서 행복한 병영생활 미인대칭 왕따 폭력 예방 그런 강의를 하고 온 추억도 있습니다. 15사단에 가서도 1,600권을 기증하고 또 그런 일을 해요. 수많은 군대 작은 부서에도 부대에도 많이 간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에 가면 이런 부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32살인 제 아들이 경기도 파주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부대에 갔더니 미인대칭 글귀가 있더라고요. 행복한 병영생활 미인대칭. 야, 그래. 정말 왕따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군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 그 일이 있다면 능히 이건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번에 나온 정말 저도 큰 고민을 하다가 전자책으로 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전자책으로 약간 전의 내용을 수정해서 새로운 책으로 발간했습니다. 여러분 꼭 관심 가져주십시오. 010-8782-7962 저는 저자인 김기현 박사이고 꼭 크몽에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먼저 구입해 주시고 크몽에 후기를 좋은 후기를 남겨주신 20분에게는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선물일까요? 예, 그 책을 읽고 아까 400개 중고등학교가 독후감 대회를 했는데 그 독후감 대회를 통해서 그 독후감을 한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마다 다시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금 대구 동촌중학교에서 했던 독후감 그 아이들이 만화로 그림으로 또 독후감으로 편지글로 인터뷰로 시로 다양한 표현으로 학생들의 그 마음을 표현해놓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 독후 활동 후기가 있습니다. 그 책 종이책으로 제본해 놓은 것이 좀 몇백 권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인연이 되어져서 이 책 하나면 아니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단순히 왕따나 학교폭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말 이 책은 왜 좋으냐 그 책에 나를 찾을 수 있는 지금 40대 50대 부모들이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96페이지로 전자책으로는 발행되었습니다. 1부에서 2부, 3부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서문을 좀 더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프롤로그,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을 왕따, 왕이라 부른다. 왕따를 문제로 볼 것이냐, 문화로 볼 것이냐. 왕따는 인류의 오래된 부정적인 문화입니다. 왕따를 개인 문제로 보면 당하는 사람에게 사실은 큰 상처를 주게 되지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왕따를 개인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우리의 부정적인 문화로 보고 긍정적인 문화를 만들면 사실은 해결됩니다. 왕따 문제는 그래서 초, 중, 고, 유치원, 학교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이집, 유치원, 설문조사에서 50%가 우리 안에는 왕따가 있다고 했고 군대도 임병장 사건으로 그 심각성이 드러났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어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직장인도 86%가 왕따의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노인 왕따도 심각하여 자녀들이 TV에서 꼭 다뤄달라는 제보가 KBS에 계속 이어져서 KBS 여러 번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왕따 당한 어르신들을 TV에 좀 출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출연하는 순간 그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 진짜 당해서 이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출연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자녀들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어린이집에서 노인정에까지 왕따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왕따 문화는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시급히 해결할 과제입니다. 더 머뭇거릴 수 없어 사명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왕따 문화 해결 없는 행복은 이기적인 행복이요, 가짜 행복입니다. 자살도 2003년부터 OECD 국가 중 단연 1위로 매우 심각합니다. 그럼 옛날부터 있었던 왕따가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가? 왕따 문제는 왕따로 끝나지 않고 왕따를 당하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한가 보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집니다.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자살까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이 책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정말 자살까지는 좀 막아보자,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게 내면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살로 끝나지만 분노가 치밀으면 이건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사단 임병장 사건, 병장인데 자꾸 왕따 시키니까 근무하던 들었던 그 총구를 동료들에게 갈겨서 6명이 죽고 전국이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왕따는 열등감도 낳고, 열등감은 우울증을 낳고, 우울증은 결국 자살까지 납니다. 자살한 사람의 3분의 2가 그래서 우울증 환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왕따는 억울함을 낳고, 억울함은 분노를 낳고, 분노는 폭력을 낳고, 묻지마 살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왕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왕따 문화 해결은 열등감, 우울증, 자살, 폭력, 살인의 근원적인 해결책입니다. 왕따시키는 왕따꾼의 출발도 따지고 보면 열등감 때문에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왕따시킨 사람을 왕따꾼이라고 그러는데, 왕따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그의 열등감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과 꿈을 찾아줘야 합니다. 잃어버린, 특별히 가정공동체, 지역공동체, 학교공동체,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왕따가 왕이 되기도 하고 왕따가 크게 성공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초등학교를 3군데 옮겨 다니지 않았습니까? 섬학교에 가가지고 왕따를 당해서 초등학교 2학년에게 옛날에 어르신들이 멍석말이라 그랬죠. 예, 이 멍석말이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친구 형님 23살인가요? 그 형님한테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왕따가 왕이 된 일은 인류 역사가 그것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왕따가 왕이 된단 말인가? 왕따는 왕 따돌림 당하고 있기에 홀로 있는 시간을 자기의 변화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 되었고 성공했고, 그 시간을 열등의식을 가지고 우울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왕이 아니라 정말 평생 그 왕따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혼생활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죠. 끼치고 있죠. 왕따는 왕 따돌림 당하고 있기에 홀로 있는 시간을 자기 변화의 기회로 만들었고, 특별히 왕따를 시킨 사람들은 몰려다니다가
자기 변화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그렇게 멤버들이 몰려다니면서 자기 준비를 하지 않는 결국 대학도 쉽지 않고, 그래서 미래도, 그래서 왕따 시킨 아이도 미래가 어둡고 왕따 당한 아이도 미래가 어둡고, 이 두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왕따 문화는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 왕따 현상이 정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영화 분리가 상영되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미국 사람들이 청소년 2천만 중에 3분의 2가 왕따 경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약 40% 학생들이 폭력, 왕따에 많이 시달린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그 심각성 때문에 논문으로 발표되어서 예일대학교 한국인 교수 김영신 교수가 발표해가지고 대통령 상도 받았습니다. 왕따가 40%가 되는 걸로 나왔고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 상까지 결국 김영신 교수가 수상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모든 초등학교 건물에 안티 분리 왕따 반대 포스터가 현수막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캐나다도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도 중학교 2학년이 자살 연습을 강요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실 유명인들도 왕따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았죠. 국민 여배우 최진실은 나는 외톨이 왕따 도무지 숨쉴 수 없다라는 세 마디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김하늘, 박보영, 비, 김태원, 양동근도 학창시절이나 연예계에 들어와서 왕따 당했다는 경험을 TV에서 말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내 몸값만 알아도 왕따 이겨낼 수 있고 자살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몸에 눈, 귀, 심장 다 이 장기값을 합하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2005년에 그때 동아일보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할 때는 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내 몸의 소중함을 별로 못 느끼고 있다가 정작 아파서 가서 간 이식을 해야 되고 할 때는 심각해지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몸에 있는 장기들을 다 고장이 났다고 해서 미국 뉴욕에서 수술을 하면 다시 이식하면 얼마가 되느냐 할 때 계산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때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60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7년 전에 560억. 여러분의 몸의 장기값이 560억. 그 560억이면 여러분이 10억씩 56년을 일하셔야 됩니다. 연봉 10억 받고. 연봉 1억을 받으면 560년을 일해서 벌을 수 있는 돈이 560억이죠. 여러분의 몸값은 그렇게 사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체가 그냥 죽으면, 어떤 생물학자가 연구했는데 그냥 죽으면 3,000원에 불과하답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누가 자살하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주도해온 위대한 인물들은 왕따 출신입니다. 95%가. 그러나 모두 그는 꿈이 있었던 왕따들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에디슨, 이순신 장군, 대처, 처칠, 드골, 나폴레옹, 징기스칸, 후진타오, 간디, 만델라, 김대중, 링컨, 오바마 대통령 모두 왕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낼 때 1차 목표는 이 땅에 왕따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고, 특히 왕따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또 왕따가 얼마나 무서운 사회의 악인지 알리고 예방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2차 목표는 왕의 마음, 왕의식, 주인의식을 가지고 왕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왕따 왕으로 세우고 싶어서 왕따 경험이 있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왕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왕따 왕으로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간절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정체성, 자기 몸값을 알고 이제 자기 가치를 알아서 백조 중에 가장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 중에 가장 아름다운 백조여서 무지개 하늘을 훨 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돕고 싶어서 이 책을 지금 그 내용은 3부에 적었습니다. 1, 2, 3부 중에서 1부는 지금 왕따 문제,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다루고 전 세계에 나는 이 왕따 문제를 진단하고 2부에서는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를 통해서 정말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원래부터 가장 아름다운 백조였다는 사실, 자기 정체성을 찾게 하고 그러나 정체성을 찾은 다음에 그냥 있지 않고 정말 훨훨 무지개 꿈을 향하여 자기의 꿈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거기까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어린 시절 부모 역할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가? 부모는 최초의 스승이요 바꿀 수 없는 마지막 스승이기 때문에 부모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동네가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율곡 이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천재들이 온 힘을 다하여 실천했던 덕목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자녀를 존중하라. 이게 이의 메시지입니다. 율곡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나라 천재들이 온 힘을 다해 실천했던 덕목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자녀를 존중해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어른에 대해서는 자녀를 존중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천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왕따 문화를 가장 쉽고 재미있게 해결하는 방법이 그래서 저는 미인대칭, 미소, 인사, 대화, 칭찬, 감사, 사랑, 나눔,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눈 맞으면 미소 짓고 마주보면 인사하자,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전 세계에 5,000번 정도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사람과의 만남에 밝은 미소로 맞이하고 온화한 미소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근변은 고개를 숙이듯이 성숙한 사람, 성숙한 어른, 성숙한 선배를 존경하고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인사만 잘해도 사실은 사회생활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왜 사회생활, 특별히 직장생활 어렵게 취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1년이 되기 전에 절반 정도가 그만두느냐? 사실 인사를 잘 안 해서 왕따 당하기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속사정을 알아주는 깊은 대화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필요한 칭찬이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자신감을 심어주기 때문에 500%의 능력을 바라고 비난은 자괴감을 주기 때문에 평소 때 자기 실력의 30%밖에 발휘하지 못합니다. 칭찬하면 바보도 장군이 됩니다. 온달은 평강공주의 칭찬으로 고려시대 최고 용명한 장군이 아주 단기간에 한 3, 4년 정도 짧은 기간에 바보였던 온달이 고구려의 최고의 용명한 장군이 되었고 공주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보 온달이 정말 바보였으면 3, 4년 만에 그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사람들은 그가 바보 온달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본인이 바보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고, 정말 인물 중에 인물, 사람을 알아볼 줄 아는 진짜 큰 인물이 사람을 알아보는 인물인데, 평강공주가 를 만나고 나서 이
바보 온다는 자기가 바보가 아니라 정말 내면의 잠재력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 큰 인물 장군감이라는 사실을 자꾸 깨우쳐줘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어. 그러니 그의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3년 4년 훈련하고 고려에서 가장 용명한 장수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살률이 왕따 1위 핀란드가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핀란드는 교육 경쟁이 1위가 되었죠. 국가 경쟁이 1위가 되었죠.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이 세 마디의 칭찬 교육으로 교육 경쟁이 1위 국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국민 칭찬 박사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눈 맞으면 미소 짓고 마주보면 인사하자.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며 감사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정말 국민이 행복한 나라, 정말 살맛 나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의 서론을 지금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우리 런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 또 영화감독 철가방 우수시 각본 연출한 윤석열 감독님, 한국교총회장이었던 안양옥 회장님, 또 성우 방송인 배한성 선생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님, 제천상고 교감이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교장선생님이 됐죠. 최재성 교장선생님, 또 중앙공무원 원장님도 되셨고 서울종합과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이신 협업 한국협업협회 회장 윤원기 박사님도 주셨고, 우리 KBS 라디오 시사고전 진행자 정약선 훈장 3분 고전의 저자 우리 박재희 박사님도 추천서를 써주셨습니다. 예일여고 교장선생님하고 전 안산동산고등학교를 정말 명문 고등학교로 만든, 지금은 은퇴하시고 강릉에서 또 갑자기 학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글로벌 예담 학교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계시죠. 작고하신 방송인 이용건 박사님, 이런 분들이 제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자녀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부모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평생에 온 가족이 읽는 가족 교과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영상의 링크로 남기겠습니다. 크몽에서 꼭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 저자 김기현 박사입니다. 010-8782-7962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러면 아까 20분에게 리뷰를 잘 해주신 20분에게 드릴 선물을 잠시 후에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왕따가 왕이 된 이야기 독후활동 우수작 모음집
이 우수작은 선생님이 뽑은 우수작이 아니라 각 반에서 3명씩 추천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토론을 해서 자기 반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아이들이 뽑게 해서 뽑힌 작품들입니다. 이건 대구 동부경찰서와 동천중학교가 주최해서 이렇게 대회를 했고, 제가 가서 저작특강을 하고 많은 시상을, 대구 라이오스 총재님도 시상을 하셨고, 구청장님, 또 경찰서장님, 다양한 분들이 했죠. 그래서 이 책은 좀 여러 권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 가능하고, 이건 고등학생 한민고등학교 파주에 있죠. 우리 진찬박사협회가 주관을 해서 했던, 그렇게 해가지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사단법인 기독교 시민운동 중앙협의회도 주관하고 진행은 우리 진찬박사협회가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군인 가족들, 부모님들이 자주 정근을 가고 그러니까 학교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에서 인재 중에 인재들을 뽑아서 만든 학교가 바로 한민고등학교입니다. 그 학교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좋은 내용들을 그림으로 다양하게 표현했고, 저도 이 학교 가서 특강을 그래서 하고 또 아이들에게 시상할 때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왕따 없는 왕 따뜻한 세상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그의 작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현입니다. 물론 이 학교폭력 왕따 예방을 위해서 왕따 예방 전문가 자격증 과정도 있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